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 소비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오늘 공급자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쉽다는 이커머스, 온라인 사업으로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해 볼 건데, 가장 중요한 제품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 제품도 공개해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쿠팡 강의, 스마트 스토어 강의, 마케팅 강의 너무 많지만 안타까운 건 소싱 강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설마 아직도 프로그램 써서 등록하고 있다면 집중하셔서 꼭 나만의 상품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돈을 벌려면 뭘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뭘 팔면 안 됩니다. 팔릴 만한 걸 팔아야 탈이 안 나겠죠? 팔릴 만한 제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쉬운 순서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방법, 구매 대행으로 해외에 있는 거 가져다가 팔기. 네, 두 번째 방법, 위탁이나 사입으로 판매하기. 세 번째 방법, 내 제품 만들기. 구매 대행은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해외에 있는 제품을 고객이 주문하면 대신해서 주문해주고 보내주는 겁니다. 문제가 있겠죠? 가격 핸들링이 안 되겠죠? 너도 나도 가져올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월에 100만 원 정도 벌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좀 더 안정적인 이런 수익 구조를 그리고 싶다면 폐쇄형 구매 대행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나 가입하지 못하는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해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길어지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이나 사입인데, 국내에서 제품 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더 쉽습니다. 제품만 만들어 놓고 판매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내가 대신 팔아줄 테니까 너가 발주랑 CS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위탁 구조를 진행하면 마진 구조를 한 30%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잘 팔면 마진을 올려달라고 공급자에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아마 마진을 올리자라고 이야기하면 브랜드사나 제품 주인이 그럼 사입해가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박스 두 박스 선 사입을 하면 마진이 한 40%에서 50%까지는 확보가 되실 겁니다. 온라인 셀링을 오래 하실수록 아마 이 마진 10%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건데, 결국 사업은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남의 제품을 팔다 보면 몇 가지 이슈가 생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못 팔아서 문제, 두 번째는 잘 팔아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못 팔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잘 팔 것처럼 가져왔는데 제품이 안 팔리면 제품 주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너도 팔아볼래? 뿌리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가 더 치명적이에요. 잘 팔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슬슬 제품 주인이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팔리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 팔리지? 안 팔리는 게 아니었네?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진이 슬슬 아까워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제품을 뺏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미리 독점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방법 역시나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정 댓글에 방법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셀러들이 꿈꾸는 건 자기 브랜드가 아닐까요? 네, 세 번째, 제품 제조입니다. 막연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결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제품을 판매해야 크게 가격 경쟁에 신경 쓰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제품을 꾸준하게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는 브랜드들도 그냥 계속 나와의 경쟁이지, 어제보다 더 나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개인의 노력, 브랜드의 노력이 중요한 거지 남들이 뭘 하는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쟁사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 관련 정보는 저희 메이크 패밀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올려진 이전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들을 다 공유하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제품 제조라는 게 막 엄청 어려운 영역은 아닙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셔서 그렇지, 또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제품 사입 능력이 있다면 하나 정도는 내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펀딩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먼저 선 테스트하고 브랜드로 진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역시나 펀딩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가진 제품을 쿠팡에 올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11번가에 올리고 G마켓에 올리고 옥션에 올리세요. 올레이즈에도 올리고 토스 쇼핑에도 올리고 이쪽 저쪽 올려놓으면 판매가 됩니다. 미친 듯이 때려박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이것저것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가지고 와서 쿠팡에만 밀어놓는다고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잘 소싱해서 여러 채널에서 판매하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를 뽑아내는 기술인데, 대다수가 자기도 모르는 제품만 가져다가 때려박으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제품 스큐라고 하죠. 가지수는 작을수록 사실 좋습니다.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고요. 제품 판매 채널은 다각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객이 찾아오기 용이한 곳, 고객이 구매하기 용이한 곳,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쿠팡에 높은 가격을 형성해서 올려놔도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만 이용한다.
그래서 쿠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11번가도 마찬가지고 옥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제품을 살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라면 전부 다 올려놓는 게 맞습니다. 쿠팡만 구매자들이 많다고 해서 쿠팡에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이 엄청 많고 판매 채널이 하나면 그게 무슨 혜택을 가져다 줄까요? 그죠? 관리만 안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시다가 그 채널, 예를 들면 쿠팡, 그죠? 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쿠팡이 쉽게 망하진 않겠지만 사실 위메프도 처음 시작은 그랬습니다. 엄청 위대했죠. 그죠? 만약에 쿠팡이 위메프처럼 사라지면 지금 쿠팡 셀러들은 그때 가서 뭘 하실 건가요? 남아있는 재고는 그럼 어디서 파시려고 하는 건가요? 내 제품을 보고 그 다음 제품이 잘 팔릴 것 같은 채널들을 찾아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오픈마켓일 수도 있고 뭐 오늘의 집일 수도 있고 또 오픈마켓이 아닌 폐쇄몰에서 잘 되는 상품일 수도 있고 또 온라인도 아닌 오프라인에서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벌린다는 그 플랫폼만 쫓지 마시고 팔리는 제품 먼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메이크 패밀리 채널을 구독하시고 4,900원짜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주 팔리는 제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 대상으로만 라이브를 진행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좀 공개용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건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픈한 김에 제가 제품을 뭐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오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는지 간략한 팁들을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이 아니더라도 기존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커머스 관련 꿀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고 또 고정 댓글에 한 8년, 9년간 제가 직접 작성하고 기록해온 영상들 또 무료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셀링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받아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어서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 본질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아마 승민 대표님을 아실 텐데 승민 대표님이 금요일마다 오시는데 놓고 가신 제품이에요. 우선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인데요. 티셔츠 무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맞아요. 행주인가요? 극세사 타월, 뭐 대나무 행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행주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고리가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요거는 승민 대표님이 이야기하기로는 일본 브랜드인데 독점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요게 지금 뒷면이 굉장히 좀 특이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서로 면이 닿으면 아래로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뭐 핸드폰 같은 걸 넣어볼게요, 제가. 네, 분명히 수건인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세요? 실제로 뭐 한국에도 이런 제품이 있긴 하겠지만 일본 브랜드 제품이고요. 거기서는 요거를 약간 허리춤에 좀 차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제 뭐 운동 갈 때나 뭐 등산 갈 때 물병 같은 거 이런 형태로 이제 말아서 가지고 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탁탁 해서 깔아서 바닥에 깔아서 방석처럼 쓴다고 합니다. 실제 브랜드 그 정보에서는 저희는 지금 벌써 행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얇은 휴대용 방석입니다. 손수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승민 대표님이 좀 귀여운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가 와디즈에서 판매를 해보시겠다고 저한테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거 어떻냐 해서 제가 무리데스 라고 해서 제품만 이렇게 던져놓고 가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봤을 때 왜 이걸 들고 나왔냐, 이게 잘 팔릴 것 같아서 라기보다는 오늘은 좀 제품 본연의 본질적인 이야기라서 해외에서 이런 브랜드를 독점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싸게 가져올 수는 있어도 가져올 때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뭐 브랜드 로고도 들어가 있고 이런 디자인도 하고 일본의 이제 이 제품 관련한 어떤 정보들, 이미 판매된 내역들, 일본인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국에서 제품을 그냥 들여온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냥 해외 구매 대행, 중국 구매 대행을 하는 것과 이제 브랜드 독점을 하는 거에 좀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중국에서 되도 않는 거 소싱하는 것보다 그냥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이런 제품 얼마든지 귀엽게 뭐 이거 생수병 커버일 수도 있고 뭐 텀블러 말고 다닐 수도 있겠죠. 행주로 쓸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거 물도 되게 잘 닦일 것 같이 생겼어요. 큰 사이즈면은 뭐 앞치마에도 좋을 것 같다. 아마 제가 펴서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누군가는 휴대용 주머니라고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뭐 장바구니가 될 수도 있겠고 제가 이거를 깔고 앉아있다가 보여드렸으면 손수건이나 방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애초에 이 제품을 정의하지 말고 이 제품의 이름대로만 정의하지 말고 이 제품 본연이 가진 어떤 기능적인 거, 내가 보여지기에 이 제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 그 지점을 찾아내고 가설을 설정하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세상에 없던 방석을 만들 수도 있고 세상에 없던 행주가 나올 수도 있고 세상에 없던 어떤 물병 주머니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해서 본질적인 제품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품 본연의 것. 그 NFC 카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원가 자체는 저기 중국에서 가지고 오면 한 장에 50원, 뭐 300원 안쪽입니다. 어쨌든 어떤 카페에서 어떤 음식점에서는 그 NFC 카드에 NFC라는 게 이제 핸드폰을 가져다 대면 핸드폰에 그 화면을 연동된 화면을 띄워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 테이블에 붙여놓고 핸드폰을 대면 메뉴 QR코드 나오는 그 메뉴판 띄워주는 서비스를 누군가 만들어서 테이블당 3만 원씩 받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거죠. 원가는 300원짜리인데 거기에 서비스를 붙여서 3만 원에 팔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링크가 있어야 볼 수 있는 어떤 뭐 영상,
강의를 그 NFC 카드에 적용시켜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 카드를 30만 원에 사라고 했으면 뭐 50만 원짜리 강의도 잘 팔리고 뭐 200만 원짜리 강의도 뭐 200명씩 사고 300명씩 산다는 이 강의 시장에서 제가 30만 원짜리 원가는 3만 원이지만 링크를 넣은 이 30만 원짜리 강의를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저희는 그 300원짜리 NFC 카드에 저희 디자인해서 저희 회원들, 유료 회원분들께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죠. 그죠? 오프라인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씩 다 받아가셨을 텐데, 실제로 집에서 버리지 마시고 그냥 어디다 껴놓지 마시고 한 번씩 테스트 해보세요. 핸드폰에 가져다 대시면 NFC 기능이 있는 핸드폰, 켜놓으신 핸드폰은 저희 카드를 가져다 대면 교육 자료랑 연동돼 있는 채널 링크가 뜨실 거예요. 아마 테스트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아마 평생회원제분들 카드 받아가신 분 있으면 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제품인데요. 제가 여기다 붙여놨어요. 제가 NFC 카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건 NFC 카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거고요. 굉장히 얇죠. 핸드폰 뒤에 붙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와디즈 펀딩 같은 데도 한번 올려져 있는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리더기입니다. 요게 있는 공간, 혹은 제가 뭐 카드집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지갑에 넣어놨을 수도 있고, 핸드폰에 붙여놨을 수도 있고, 핸드폰에 붙여놓고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음성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중구난방 이야기해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 오늘 너는 7시부터 지금 한 30분가량 어떤 이야기를 했고, 정리해보면 대략적인 이런 내용이고, 그죠? 너가 이야기한 걸로 봐서 사람들 반응이 이랬던 것 같아. 약간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제품입니다. 그 실제 민수 대표님이 하고 다니는 그 제품은 약 거의 아마 한 20만원, 30만원대에 막 펀딩도 막 몇 억씩 됐던 제품이에요. 그런 제품을 과연 그 뭐 미국 기업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 기업에서만 팔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 중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꼭 특별해야 되는가? 특별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이 제품은 단순한 리더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AI는 이미 여러분 핸드폰에 있어요. GPT가 있고, 그죠? 다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리더기만 있으면, 그리고 AI랑 연동만 할 수 있으면, 그죠? 그 리더기가 있고, 우리 음성을 어디에 인식시킬 수만 있으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GPT에 옮겨놓고 요약해줘 한마디면, 사실 이 비싼 시계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전혀 AI의 기능을 못 하더라도 30통 이상 전화 통화를 하는 영업사원들에게 그 전화 내용을 정리해주는, 이거는 기능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뭐 GPT든 뭐 활용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요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약 기능만 하나 붙여놓고 요 기능을 통해서 리딩을 하고 목소리를 인식해서 녹음을 해놓고 그 녹음본을 여기다 넣기만 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요거 사시면 요게 뭐 스티커 QR코드 같은 거 붙여놓고 여기 인식해서 핸드폰에 GPT 설치만 해놓으시면, 네, 연동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통화를 했는지, 네, 까먹지 않도록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알려준다면, 이게 과연 제가 이거 살 때 원가 중국에서 한 3, 4만 원에 사온 것 같아요. 요 꼴랑 이 조그마한 게 나름 또 기능이 있다고 한 3,000원짜리일 줄 알았더니 3, 4만 원 받더라고요. 물론 많이 사면은 이제 저렴하긴 하겠지만, 그죠? 예, 요런 제품도 얼마든지 영업사원들에게는 2, 30만 원짜리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요 제품은 뭐 59,000원에 나가더라도 69,000원에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 가격을 월 9,900원에, 예, 요약 기능만 월 9,900원에 뭐 5,500원에 설정을 했더라도 5,500원짜리 100명만 모아놔도, 그죠? 매달 고정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틱하게 예전으로 보면, 예, 요것도 그냥 수건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방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제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요 일반적인 리더기도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죠? 단순한 리더기이지만, 단순한 어떤 기기이지만 AI만 좀 붙여주면, 그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운동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운동기구에 대한 관련한 어떤 내용들을 AI로 만들어 놓는다면, 다이어트 제품을 팔고 있는데 AI로 뭐 칼로리 분석기, 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알려주면 다이어트 뭐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떤 시스템, 정말 그거 한 10분이면 만듭니다. 그 민수 대표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만 하나 만들어 놓고 서비스랑 이 제품과 붙여서 판매한다면, 이 제품은 물론 중국에서 가져왔지만 중국에서 가져온 것 같지 않은 퀄리티를 지니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그 제품의 이미지 그대로 놓고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다 제각기가 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게 그냥 수건 이런 것도 그냥 저이기 때문에 방석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누군가는 아까 앞치마 이야기도 하시고 뭐 특이한 것들 이야기하시죠. 다 개개인의 인생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적용시켜 보면 정말 세상에 없던 제품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 3만 원, 4만 원에 내가 100개 뭐 100개만 드려도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서비스가 안 팔리면 어떡하지? 두렵다면 펀딩이라도 한번 해보면 될지 안 될지 정도는 알잖아요. 저도 몰라요.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잘 팔릴지. 그냥 제 감인 거지. 안 될 것 같다는 거는. 그리고 꼭 온라인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뭘 했을 때 꼭 돈이 안 벌리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싱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결국 중요한 거는 광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광고는 그저 내가 가진 제품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거는 팔리는 제품입니다. 쿠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쿠팡도 쿠팡이 없는 제품을 원한다고요. 쿠팡이 보유하지 않은 고유의 스토리를 가진 제품을 원해요. 그런 제품을 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들 다 파는 것만 자꾸 찾지 마시고 자꾸 어디서 쿠팡 로직만 배우고 막 찾아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본인의 제품, 본인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찾으셔가지고 업로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는 한 2년 전부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그런 이제 2년 뒤인 지금에서야 아마 쿠팡 쪽에 가셔도 다른 어디 강의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셔도 강사들이나 그런 뭐 잘 나가는 셀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와서 결국에 제품이더라. 이커머스의 본질, 그렇죠? 세일즈의 본질은 결국에 8할 이상이 제품에서 결정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팔리는 제품을 찾으시기를. 혹시나 팔리는 제품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서신 분들은 저희 메이크 패밀리 구독하시고 4,990원에 약 지금까지 한 20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나에 한 15분, 20분짜리 뭐 강의로 치고 강의 하나에 200원 꼴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그 20개 영상 매일 하나씩 보셔도 여러분들은 거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올라가 있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